단어 자체가 좀 어렵죠. 자기, 자본, 수익률. 자, 저기 자기도 있고, 자본도 있고, 수익률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자, 공식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해보세요. 아버지, 보통 여자분들이 뭐 일 터지면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많이 찾잖아요. 엄마는 엄마인데 왜 아빠는 아빠라고 안 그러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자,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일단 이 단어부터 조금 수익률. 5억의 부동산을 하나 샀거든요. 샀는데 얘를 6억에 팔았습니다. 1년 후에. 1년 후. 상식 테스트예요. 상식 없는 건 아는데 그래도. 자, 이렇게 투자했을 때 수익이 얼마예요? 수익 얼마? 수익 1억? 1억이라고요? 알았어, 1억. 여기 수익이 1억이라고? 질문 다시. 이 부동산을 이렇게 샀을 때 수익률이 몇 %예요? 여기에 수익은 1억 원인데 그러면 수익률은 몇 %냐고. 다시 해볼게요. 미안해요. 10억을 샀는데 11억이 되었습니다. 이거 수익 얼마예요? 1억. 수익률은? 수익률 10%입니다. 10억이 11억이 되면. 그럼 수익률 10%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계산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 그걸 뭘 묻냐? 딱 봐도 그냥 감으로 10%씩 그냥. 그러니까 이걸 감으로 알면 안 된다고요. 수익이 중요해요? 수익률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수익률은 수익을 알아야 수익률이 나와요. 수익은 금액을 말하는 거고 수익률은 몇 %냐 더 증가했느냐 이게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구하라 그러면 항상 요거는 분모 분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이야기하면 뭐 분의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나온 게 수익률이고 수익은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수익이고 그럼 수익률을 구하라 그러면 밑에 것만 하나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0억짜리가 앞으로 수익률 구하라 그러면 항상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수익률을 구할 때는. 그럼 저처럼 똑같이 화살표 해가지고 요렇게 체크하시고 여기에다가 1억이라고 요렇게 적으라고요. 플러스 1억이 지금 커졌으니까. 그럼 저 플러스 1억이 뭐다? 화살표 위에 있는 금액이 뭐다? 수익입니다. 그 다음 수익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요걸로 나누면 돼요. 처음에 던진 돈이 10억이니까 10억 대비했을 때 1억을 더 벌은 거니까 몇 %가 커진 겁니까? 10%. 그래서 수익률 이야기하면 요거 나누기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몇 %? 10%. 이거 알겠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수익률.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오는 게 수익률이에요. 중개업을 하시는데 고객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 부동산 투자하면 수익률 몇 %나 나와요? 그렇게 묻고 있는데 내가 배울 때 수익률은 포기했어. 내가 어떻게 수익만 알려주면 안 될까? 얼마나 없어 보여요. 거기다 계산기까지 이렇게 두드리고 있으면. 두 번째 문제. 5억입니다. 6억이 되었거든요. 이거 수익률 몇 %입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플러스 1억이다. 그러면은 1억 나누기 5억 하면 되죠. 수익률 몇 %? 20%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100이었는데 얘가 400이 된 거죠. 그럼 수익률 몇 %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안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400%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 아시겠죠? 플러스 얼마예요? 300이죠. 그러면은 3이 나와요. 나누기 하면. 3이면 30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뭐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이제 진짜 어려운 거 물어볼게요. 28이 36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화분이 얼마입니까?
그럼 변화분은 플러스 8이죠. 변화율이 얼마입니까? 그럼 빨리 계산기로 8 나누기 28을 하시라고요. 변화율 몇 퍼센트? 계산기 두드려요, 빨리요. 빨리. 28%? 그럼 요거 나누기 요거 한 게 변화율이에요. 28%? 요런 식으로. 요거는 20% 나누기 해가지고. 요거는 10% 요런 식으로. 되셨어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알겠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투자를 하면 여기에 있는 요 20억 원의 주택을 매입했다 이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금액을 총 투자 금액이라 그럽니다. 자,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투자 부동산 가격 얼마짜리예요? 10억. 3억. 요걸 총 투자 금액. 그 다음에 빌린 돈 2억 원. 요거는 부채. 그 다음에 내 돈은 지분.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요거 일단 무시하시고요. 여기에 총 투자 금액이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근데 은행에서 빌린 돈이 80억 원이에요. 그리고 내 돈이 20억 원이에요. 앞으로 이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자주 나올 거거든요.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제가 그림을 요런 그림입니다. 집인 거죠, 집. 다시 요렇게 집을 그려 가지고 요렇게 나누고 요 집 가격. 그다음에 요 집은 은행에서 빌리고 내 돈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쪽에 부채, 요쪽에 지분. 이렇게 쪼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항상 투자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살 거다. 그럼 여기는 은행 직원 들어와서 살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사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요? 부채. 여기가 지분. 나중에 되면 여기가 부채인지 여기가 부채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똑똑하게 기억하시라고, 부지. 이렇게 되는구나. 아부지라고 기억을 하라 그랬잖아요. 집인데, 부지. 부채, 지분. 자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본이 뭐냐 그러면 투자를 할 때 던진 돈 있죠. 그거를 미천을 자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자본은 총자본 그러면 요게 총자본이에요. 예,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총 얼마 던졌습니까? 100억 원. 근데 요 100억 원 총자본은 두 개 자본의 합으로 구성이 돼요. 어떤 자본? 타인 자본과 빌린 돈입니다. 더하기 자기 자본. 요렇게 합친 걸로 돼요. 그럼 여기에서 타인 자본은 빌린 돈이에요. 내 돈 아닌 거. 그럼 여기서 타인 자본 얼마예요? 이거 80이죠? 그래서 타인 자본 80억 원과 자기 자본 얼마예요? 20억 원. 그러니까 20억 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 자본은 얼마? 100억 원. 이 단어집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돈을 뭐라고 부릅니까? 타인 자본. 이걸 뭐라 그러고? 자기 자본. 이걸 뭐라 그러고? 총 자본. 그렇게도 부르고, 타인 자본을 다른 말로 부채, 융자, 저당, 은행 돈,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여기 있는 자기 자본을 지분, 내 돈, 자기 자본,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여기는 요 100억 원은 총 자본, 총 투자액, 부동산의 가격,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안 적어도 이건 느낌상으로 아셔야 돼요. 요걸 말하는 단어, 요걸 말하는 단어, 요걸 말하는 단어, 이런 식으로.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 100억짜리 부동산인데, 요 10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를 했더니, 요 100억짜리 부동산에서 1년 동안 돈이 얼마가 들어왔냐 그러면 1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벌은 거죠. 1년 동안 번 돈. 그러면 요걸 뭐라고 부를까요?
요거를 수익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00억 투자해서 10억 들어왔으니까 요렇게 분모 분자로 나와 있는 요거 10%죠. 요걸 뭐라고 부를까요?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요 10억 가지고 은행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은행 이자가 5%였어요. 그러니까 80을 빌렸는데 5%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럼 은행한테 얼마 줘야 돼요? 80억을 빌렸는데 80억 이자가 5%다. 제발 계산 좀 하면 안 될까? 인강생 여러분 지금 이 계산을 안 해서 미치겠어요. 나만 바라봐. 계산 끝났어요? 얼마냐고? 예, 5%라고 5%. 내가 임의로 지금 주는 거예요. 임의로. 요거 보지 말고요. 그러면 58 하면은 80 곱하기 0.05 그러면은 58 4 나오죠? 예, 4. 그럼 여기에서 10에서 4를 빼면 얘 얼마 가져가요? 6. 빼고 남은 건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을 은행 먼저 줘야 될까요? 내가 먼저 가져갈까요? 은행 먼저 줘야 돼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부터 갚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다 내 거죠. 그러면 여기에 4 요거 이자죠. 요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행의 수익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 있죠. 요것도 수익이죠. 누가 가져가는 수익입니까? 내가 가져가는. 그러면 요렇게 하면 요건 수익률이죠. 요렇게 하면 수익률이죠. 요렇게 하면 수익률이에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수익이 3개가 있고 수익률도 3개가 있다고요. 수익에서 요거는 총 자본에 대한 수익. 요거는 타인 자본에 대한 수익. 요거는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인 거죠. 그럼 수익률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요거는 총 자본 수익률. 그럼 총 자본 수익률 몇 %입니까? 10%. 타인 자본 수익률 몇 %입니까? 5%. 타인 자본 수익률은 은행 이자율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입니까? 계산을 좀 하라고. 계산기로 6 나누기 20을 좀 하라고. 이거 습관 바꾸는데 한 2-3달 걸리겠네 지금. 어릴 때 세수하는데 습관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뭐 한 10살 때까지 세수 안 한 사람들 같아. 자, 얼마 나와요? 6 나누기 20. 6 나누기 20이 3% 나온다고요? 6 나누기 20을 하면 3% 나온다고요? 아니, 숫자로 계산해. 6 나누기 20은 빨리 때려요. 또 계산기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계산기 안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또 두드리고 있고 지금 얼마? 0.3이면 몇 %냐고. 예, 30%예요. 0.03 나오면 3%. 그러면 요거 30%. 요걸 뭐라고 불러요?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 여기에는 요 단어가 요 20억 요게 지분, 자기 자본 요렇게 부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익이기 때문에 지분 수익률 또는 자기 자본 수익률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부르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뭘 묻느냐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 몇 %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방금처럼 이렇게 딱 계산해서 이것만 계산기로 두드리면 돼요. 자, 이게 원래 기본서 보면 막 공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가지고 하지 마시라고요.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푸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문제가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아버지 하면서 집을 한 채 그리시라고요. 집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총 투자 금액을 찾아요. 그럼 얼마짜리입니까? 3억짜리입니다. 3억짜리면 숫자로 얼마예요? 300이거든요. 300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대출 2억 원짜리다. 요거. 그럼 여기다가 200을 적고.
그러면 이건 없어도 100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이제 위에다가 적어요. 1년 동안 부동산 투자하면 들어오는 형태의 돈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점포 같은 거 사놓으면 임대 수입이 들어와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냥 임대 수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1년 동안에 얼마가 지금 나오고 있다?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면 숫자로 얼마? 20. 그래서 20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요 부동산 가격이 올란 날을 봐야죠. 근데 얘는 가격 상승률이 0%죠. 그러니까 가격은 안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는 가격 오른 건 없다. 만약 가격이 10% 올랐다 그러면 300에 10%니까 30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년 동안 벌은 돈이 얼마입니까? 20을 벌은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은행한테 주는 돈 빨리 계산합니다. 은행은 이자율만 빨리 보시면 돼요. 이자율 몇 퍼센트? 6%. 그러면 요 200에 대해서 6%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계산기로 200 곱하기 두드리세요. 0.06. 200 곱하기 0.06. 두드렸습니까? 얼마? 12. 그럼 여기에 은행에 12를 주는 거죠. 12 주면 이제는 끝났어요. 20을 벌어서 은행한테 12를 줬으면 남은 건 8이죠. 그러면 8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면 요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 이게 계산 문제에서 이거 구하는 거라고요. 몇 퍼센트입니까? 0.08. 8%죠. 조금 익숙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냐 그러면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금방 익힐 수 있어요. 익힐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제가 하라 그래도 하면서 여기 3억, 여기에다 2억, 여기에다 1억,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2천만 원, 여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어놔버리면 계산을 못해요. 두드리지를 못한다고. 이거는 쉬운데. 우리가 들을 때는 다 알아. 들을 때는 그래 2천만 원씩 빼면 되지.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하라 그러면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방금도 퍼센트 버벅거리는 거 지금 느끼시죠? 8%가 0.08인데 그걸 0.8로 그걸 익숙하게 못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산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건 익숙해지는데 딱 2달이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돼요. 적으시면 안 돼. 계속 내 몸에 익혀야 돼요. 현업에 나가시더라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몸에 익혀서 나가셔야 돼요. 돈을 숫자로 바꾸는 거, 퍼센트를 숫자로 바꾸는 거, 계산기에서 절대 퍼센트 때리지 말고요. 숫자로 바꾸는 연습하시고. 이거 뭐 어렵다고요? 이거 금방 하면 되지. 설거지보다 훨씬 쉬워요, 이게. 내가 해봤거든요, 설거지. 설거지가 훨씬 어려워, 설거지가. 막 미끄러지고 하다가 막 떨어지고. 자, 설거지하면 집사람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남자들 설거지 안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집에서 설거지 안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설거지 안 하려면 와이프가 좀 지저분해야 돼. 다시 말하면 설거지를 하잖아요. 하다가 막 냉장고도 열어보고 하면서 냉장고가 보통 깔끔한 집안이 없거든요. 좀 지저분하잖아. 막 잔소리를 하는 거지. 냉장고 정리가 이게 뭐냐고. 그 다음에 설거지 하다가 그릇 같은 거 집어넣다가 막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정리 안 하냐고. 그러니까 설거지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그러면 한 2번쯤 하다 보면 시끄러! 내가 그냥 학교에 들어가 있어.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시켜요. 설거지. 근데 와이프가 되게 깔끔하면 할 말이 없잖아. 딱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시도를 하지 말고. 자, 다시 합니다. 빨리 해볼게요. 빨리. 이게 딱 문제 저 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얼마짜리냐? 3억짜리네. 빌린 돈 2억이네. 그럼 내 돈은 100이네. 여기에서 순서를 이거 적고 이거 적고 이거 적고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풀어보라 그러면 이렇게 안 적고 이거 적고 바로 이거 때려가지고 위에 거 바로 적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 거 안 적고. 그러니까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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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또 적고 적고 적고. 그러니까 밑에 거 2개 더한 게 밑에 거고 위에 거 요거 2개 더한 게 요거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빼기를 요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냥 위에 거는 위에 그대로, 밑에 거는 밑에 그대로. 자, 얼마 벌었는지 봅니다. 순연금 소득 20. 가격 오른 거 없으니까 끝. 은행한테 얼마 주는지 봅니다. 이자율만 찾으면 되니까 6%, 200에 12. 그래서 저거 빼면 8. 그래서 요게 답이다. 뭐 외운 거 없죠? 네, 넘어갑니다. 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아니,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저만 넘어갈게요. 안 풀어놓고 뭘 자꾸 넘어가요. 자, 이 문제. 똑같은 문제거든요. 자, 제가 풀게요. 여기 얼마? 그러니까 10억이라고 하지 말고 100이 아니고 1000이죠. 1000. 10억이면 1억이면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0인 거죠. 1000. 1빵빵빵. 자, 그 다음에 빌린 돈 얼마? 여길 찾아야 돼요. 나머지 거 보지 말고. 여기 있는 거 쫙 읽지 말고요. 내가 필요한 걸 찾아서 보라고요. 찾는 것만 하시라고. 자, 찾으세요. 은행에서 얼마 빌렸습니까?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여기 대부 비율 50%라는 말이 있죠. 저 대부 비율 50%가 50%만큼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텐데 담보로 부동산을 10억짜리를 담보를 잡히면 은행에서 돈을 얼마까지 빌려줄까요? 10억을 담보로 잡히면 10억짜리 부동산 담보로 잡히면 그럼 은행에서 10억 빌려줄까요? 10억짜리를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안 빌려줘요. 왜? 위험하거든요. 그게 부동산 가격이 더 확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통 정부가 정해놓습니다. 은행에다 통제를 하는 거죠. 대부 비율이 60%, 50%, 뭐 40% 이런 식으로 정해요. 대부 비율이 60%라면 10억에 대해서 60%까지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럼 6억을 빌려주는 거고 50%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5억, 40%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4억까지밖에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투기 지역이다, 뭐 투기 과열 지구다, 뭐 이런 데는 은행에서 돈 많이 안 빌려주려고 할 거거든요. 정부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그러면 뭐 한 40% 이 정도밖에 못 빌리는 거고 그런 지역이 아니다 그러면 한 60%까지도 빌릴 수 있는 거고 그거 뭐 정권 바뀌면 또 막 이렇게 정부가 다르게 막 규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여기는 몇 프로입니까? 대부 비율이 50%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다? 5억까지 빌릴 수 있는 거죠. 요 말 뜻 아시겠어요? 만약에 저기 대부 비율이 40%였으면 얼마? 4억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를 적는다? 5억을 적는다. 500이죠? 500.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도 500. 네, 합친 게 이게 나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누기 들어갑니다. 얼마 벌었는지를 빨리 봐요. 얼마 벌었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은 순영업 소득이 3천이죠. 3천이면 30이죠. 그래서 30. 그 다음 부동산 가격 오른 거 있나 보세요. 가격 올랐죠. 2%거든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적어요? 그럼 빨리 느낌으로 적지 말고 요 1000짜리가 2% 가격이 오른 거니까 계산기에 어떻게 두드려야 돼요? 1000 곱하기 2%니까 0.02 오른 것만 해야 돼요. 1.02가 아니고 오른 것만 0.02 얼마 나옵니까? 그렇게 확인해서 20이라고 이렇게 적는다. 50이죠. 1년 동안 50 벌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은행한테 이제 줘야 되니까 이자율을 찾으세요. 은행 이자율 4%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4%거든요. 그럼 요거 곱하기 뭐 0.04 얼마 나옵니까? 20. 이걸 지금 계속 두드리는 사람과 그냥 감으로 하는 사람은 나중에 실제 풀 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두드리셔야 돼요. 계산기로 계속. 그 다음에 50에서 20 빼고 남은 거 30.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30 나누기 500. 요게 자기 자본 수익률. 이거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풀만하다. 넘어갈게요. 이 작품이 지금 집그리는 아버지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작품이 제가 10년 전에 개발한 상품인데 그때 히트가 어마어마한 히트 상품이었죠. 이게 스테디셀러라고 여전히 사랑받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요즘 신상도 계속 개발은 하고 있지만 자
요거 그 다음 요거 아니고 요거 앞에 걸로 똑같이 또 해볼게요. 얼마짜리? 20억의 주택 매입이니까 2천이죠. 빌린 돈. 이제 빌린 돈은 2억 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했는데 문제는 전세 보증금 14억이 있잖아요. 보증금 끼고 전세 끼고 집 살 수 있죠. 그러면 전세라고 하는 저 금액은 어느 방에 넣어야 될까요? 부예요, 지예요? 전세 낀 게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은 내가 나간 게 내 돈이지. 그러니까 전세 낀 것도 이 방에 들어온다고요. 그럼 전세하고 빌린 돈하고는 무슨 차이냐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세를 끼면 매년마다 뭐 줘야 될 돈이 있습니까? 세입자한테 매년마다 주는 돈이 있습니까? 없죠? 전세 나갈 때 원금 주면 끝이죠. 그러니까 은행으로 따지면 그냥 이자 없는 원금만 빌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세를 끼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자가 없으니까 내가 딴 데 가서 살 장소만 있으면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사놨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 하나도 안 빌리고 이자 없는 걸로 돈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럼 끌어들이는 쪽의 돈은 이자가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은행에서 낮은 이율로 끌어들이는 게 좋아요? 높은 이율로 끌어들이는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높은 이율로 끌어들이면 이자를 많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싸게 빌리는 게 좋죠. 그럼 싼 거 중에 제일 싼 게 이자 없는 거잖아요. 이자 없기 빌리는 게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전세다 그냥. 전세 끼는 거다. 전세 끼고 돈 빌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게요? 부모님한테 빌리는 거죠. 부모님한테 빌리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 상태 딱 봐가지고. 자, 이게 입장이 바뀌었구나. 우리가 부모잖아, 지금. 저 같으면. 그러면 자식이 돈 달라 그러면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금까지 떼일 수 있다, 저건. 자, 그래서 2천이에요. 2천인데, 전세 보증금이 14억이니까 1,400입니다. 에다가 나누어야 돼요. 더하기. 빌린 돈이 2억이니까 200입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은행한테 돈을 빌려도 국민은행에서 얼마 빌리고 뭐 신한은행에서 얼마 빌리고 저축은행에서 얼마 빌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세 개가 이자율이 다 다르면 그럼 따로 적으면 돼요. 적어놓고 거기에서 이자만 주면 되니까. 자, 요 상태에서 내 돈 얼마예요? 이제 2,000에서 1,400, 200 빼면 남는 거 400이죠. 400. 처음으로 빨리 대답이 나온 것 같아. 힘들었어. 자, 그러면 요까지는 됐고 요거 가지고 나눠주면 돼요. 이제 요렇게. 그러면 요 부동산이 벌은 돈 보십시오. 얘는 순영업 소득 없죠. 주택 쪽이라서 그냥 가격만 올랐어요. 가격이 5% 올란 거죠. 5% 오르면 2천에 5%면 얼마 오른 겁니까? 그럼 2천 곱하기 뭐? 0.05. 100 나오죠. 그래서 100입니다. 100. 2천 곱하기 0.05.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쪽에는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그 다음 은행은 이자를 줘야 돼요. 은행은 보니까 5%로 빌렸습니다. 그럼 200에 대해서 5%면 200 곱하기 0.05 얼마 나옵니까? 10. 그러면 내 거 얼마? 90이죠? 90. 100에서 10 뺐으니까 그러면 400분의 90 요게 뭐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요거 풀겠다. 이거 최고 난이도입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내면 공식 가지고 한 사람들은 머리 깨져요. 근데 이거는 공식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툭툭 모든 응용이 다 가능한 이거 가지고. 자, 요거 가지고 연습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 단어 이왕 한 김에 대부비율이라는 단어와 부채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말 같아요? 다른 말 같아요? 같은 말 같아요? 다른 말 같아요? 말 바꾸는 거 봐봐.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얘가
부채 비율이라는 이 표현은 법에서 쓰는 표현이라서 우리나라에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근데 이 대부 비율이라는 이 표현은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학자마다 번역한 단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로 온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 정확하게 해 놓으십시오. 부채 비율. 얘만 다르다. 나머지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LTV, 담보 인정 비율, 이게 실제 우리 시험에도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씁니다. 이건 출제자들이나 학자들이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영어로 나와 있는 거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 그냥 중간에 무슨 기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딱 우리나라 말 하나를 해줘야 공부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일이 되지. 지 마음대로 그냥 단어를 번역을 다 해버리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연습할게요. 얘가 100짜리 부동산인데 은행에서 80을 빌리고 내 돈이 20이잖아요. 요거. 이렇게 됐을 때 대부 비율은 몇 프로예요? 그럼 80%예요. 이거 나누기 요거 한 걸 대부 비율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거 나누기 요거 한 걸 부채 비율이라고 불러요. 80 나누기 20 한 게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림상으로, 자, 다시 이제 저 쳐다보십시오. 부채 비율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 나누기 요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요거라고요. 요거. 손. 부채 비율. 부채 붙여봐봐. 이렇게 붙이라고. 앞으로 집에서 부채 붙일 일이 있으면 절대 이렇게 붙이지 말라고요. 부채 이렇게 붙여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그럼 요건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다시 손 준비하시고 부채 비율,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부채 비율은 이거 하나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쪽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연습 다시. 대출 비율. 대출 비율 이거 아니라고. 이건 부채 비율이라고. 이것만 부채 비율이라고. 부채는 이거밖에 없다고. 다시 대출 비율, 융자 비율, LTV, 담보 인정 비율, 부채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융자 비율, 부채 비율. 예.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 신선한 사람들이잖아요. 벌써부터 요거 손목 가지고 나중에 되면 이렇게도 하는데 지금은 좀 크게 움직이세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대부 비율이든 부채 비율이든 둘 다 이거 나누기 요거 나누기 요거잖아요. 그럼 대부 비율 80% 그러면 요거 나누기 80 나누기 요거였고 부채 비율 80% 그러면 이거 나누기 요거였거든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든 부채 비율이든 50%다 80%다 이런 표현 들어가면 무조건 여기에 그 숫자가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는데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 비율이 80%이면 부채 비율은 몇 %일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헷갈리고. 근데 어떻게 연습을 하시냐 그러면 얘 지금 금액이 없잖아요. 퍼센트만 나와 있지. 그러면 제일 쉬운 게 100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딱 나오면 대부 비율이든 부채 비율이든 지금 80%라고 그랬죠. 80%면 무조건 여기다 80을 넣어요. 부채 비율이 80이라도 여기 80을 넣어요. 다 80이에요. 근데 지금 대부 비율이 8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100을 넣어요. 그러면 이거 나오죠. 이거 20이죠. 그럼 부채 비율 몇 프로예요? 그럼 80 나누기 20 하면 돼요. 만약에 질문이 부채 비율이 80%예요. 그럼 대부 비율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80 넣고요. 부채 비율이 80이면 여기다 100을 넣어요. 그럼 이게 부채 비율 80%거든요. 그럼 이거 180이죠. 그럼 대부 비율은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대부 비율이 20%예요. 대부 비율이. 그럼 여기 20을 넣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 100 넣어요? 대부 비율이 20%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100을 넣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 80이에요. 부채 비율은 몇 프로예요? 그럼 20 나누기 80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알아야 된다고. 지금은 버벅거릴 건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왔을 때 되게 쉬워집니다. 그냥 집 하나 그려놓으면 다 되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대부 비율, 부채 비율이 40%면 대부 비율 몇 프로입니까? 그리세요. 머릿속에다 뭐 할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장에다 자꾸 그리십시오. 자, 그러셨어요? 부채 비율 40%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40이에요. 40이 나왔으니까 왼쪽에다가 부채 비율이니까 여기가 10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140인 거죠. 합쳐야 되니까. 그러면 대부 비율은 이거 나누기 요거라 그랬으니까 40 나누기 140 이렇게 갑니다.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대부 비율 25%면 부채 비율 몇 프로입니까? 대부 비율 25. 그러면 25. 대부 비율이니까 이게 100. 그럼 이건 75. 부채 비율은 25 나누기 75. 이렇게 들어갑니다. 익숙하지는 않죠, 지금. 근데 모르겠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딱 그거라고요. 익숙은 순간적으로 되지 않아요. 익숙은 똑같은 걸 자꾸 반복했을 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익숙이 안 돼요. 근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딱 그 정도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 연습하면 완전히 내 걸로 돼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응용이 가능해져요. 더 어려운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쉬우니까. 다시 한번 또 합니다. 부채 비율 400%. 400% 안 할게요. 복잡하게 들어가는 건. 부채 비율 80%. 그러면 여기 80 무조건. 그리고 부채 비율이니까 여기가 100. 그럼 여기는 180. 그러면 대부 비율은 몇 프로? 80 나누기 180. 뭐 계산기로 두드리면 되는 거죠. 자, 다시 이거 보시고요. 지난주에 숙제는 하셨어요? 4번까지 풀면 되잖아.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하셨는데요? 카페에다 올리셨습니까? 올린 분들이 몇 되지 않던데 보니까 카페에다 숙제했다고. 안 그러면 제가 최근에 인스타를 하니까 혹시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인강생도 마찬가지 자기 인스타에다가 그냥 그거 딱 찍어가지고 올려버리세요. 그럼 제가 지나다니다가 보다가 그냥 숙제하셨네요 이렇게 제가 뭐 댓글 하나 달아드리든지. 저기 옆에 있는 이영섭 선생이 인스타를 하라 그래가지고 한 20일 정도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난 인스타 깔지도 못했거든요. 인스타 까는 것도 와이프한테 깔아달라 그래가지고 왜 깔 줄을 몰라가지고 한 번도 뭔가를 깔아본 적이 없어. 폰은 아이폰이다. 하는 건 전화하는 거랑 그냥 문자 보는 거랑 인터넷 보는 거랑 딱 그거 세 개 말고는 뭐 거의 안 하니까 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 그랬죠. 근데 시켜가지고 이렇게 알았다. 시키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 야, 이게 강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게 왜 좋냐 그러면 제가 아까 소통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카페나 이런 건 좀 일방향 소통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숙제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숙제하신 분, 카페 들어와 숙제하신 분. 숙제하셨어요. 제가 이분이 숙제했는지 몰라요. 닉네임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닉네임만 아는 거예요.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카페에 뭐 한 100번을 들어왔는데 닉네임하고 친한 거지 나는. 형체가 없는 닉네임하고만. 근데 본인이 와서 제가 누굽니다라고는 말도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드무니까. 그러니까 일방향 소통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인스타를 해보니까 인스타는 자기 인스타가 있으면 보통 얼굴을 다 자기 얼굴을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스타 하는 분들 중에 관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막 보면은 선생님들도 관종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딱 들어가서 보면은 대충 사진 올려놓은 거 보면 누구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특히나 인강생 말고 실강생 같으면. 인강생들도 그 얼굴을 자주 보면 친해져요. 그분은 나를 여기를 통해서 볼 거고 나는 인스타 통해서 자꾸 볼 거니까 그러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거지. 좀 친해지면 그러면은 딴짓을 잘 못해요. 공부하는 사람이. 그럼 자기가 인스타에다가 계속 뭔가를 올리잖아요.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인증사진 올리잖아요. 중간에 하다가 안 올리고 막 먹는 거 사진 올리면 그러면은 중간에 내가 가서 너 먹기만 하냐? 공부는 안 하냐? 그러면 뜨끔하겠지. 그러면 또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상호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는 난 안 올려요. 그러니까 제 인스타인데 제 사진이 없어. 영섭이는 보면 지 사진만 있어. 나는 내 사진이 없고 주로 이제 내가 찍어서 이렇게 보통 많이, 그냥 팔이 짧아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얼굴이 너무 커. 그래서 내가 장비를 이렇게 구입할 때까지는 일단 이게 내 얼굴 올리기가 힘들어. 웃지 마요. 내 팔이나 지금 여러분 팔이나 뭐 그 비슷하고만 팔 길이는. 그러니까 그 인스타를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거 보는 게 별로 힘들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뭐 수시로 이렇게 보다가 그냥 눈에 걸리면 또 뭐 댓글 달아드리고 또 아는 사람 얼굴 나오면 반갑잖아요. 또 특히나 뭐 인강생 말고 수강생 같으면 얼굴을 아니까 내가 그냥 그런 식으로 멀리서도 그렇고 멀리서 자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보시면 20억 원의 주택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20억 원의 주택을 매입을 했다. 그 다음에 빌린 돈이 전세 보증금 14억 1,400이고 빌린 돈이 200이다. 그러면 내 돈은 400이다. 2천 중에서 이거 빼고 남은 돈.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이 부동산 가격이 5%가 올랐으니까 2천에 5%면 100을 벌은 거다. 1년 동안.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 대신에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는 연 5% 이자기 때문에 200에 0.05를 곱하면 10만큼을 줘야 된다. 그래서 100에서 은행 10 주고 남은 거 90은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한다. 기간초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다. 1000이다. 그 다음에 빌린 돈을 보니까 뚜루룩 대부 비율이 50%니까 500을 빌렸다. 그럼 내 돈은 500이다. 그 다음에 요 부동산이 순영업 소득이 3천만 원이니까 30이고 가격이 2% 올랐으니까 1000에 2%면 20이니까 합치면 50이 오른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은행이 이자가 4%니까 500에 4%면 20을 줘야 된다. 그래서 50 벌어서 은행 20 주고 남은 30은 내 것이다.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자, 투자 부동산 가격은 300이다. 3억이다. 빌린 돈이 200이다. 그럼 내 돈은 100이다. 여기에서 순영업 소득이 20이다. 가격 오른 건 없다. 은행한테 줘야 되는 이자는 6%니까 200에 6% 12를 줘야 된다. 내가 가져가는 건 8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은 8%다. 끝. 지금 세 가지 풀었는데 딱 이 형태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나올 때도 했고. 요거는 하나 잡을 수 있겠죠. 자, 10분간 휴식. 쉬었다 들어오십시오.